전문가님이 개인적으로 최고 수익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좀 큰일 날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큰일 날 수- 네. 제가 지금 삼성전자 사람은 살 거예요. 아니요. 저건 무조건 갈 거야.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신이죠. 저희 경제방송 안 나오죠. 신인 줄 알았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마인드. 네, 그렇죠. 달별로 하시던지 아니면 주별로 하시던지 해서 그 주에 정산을 하는 거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근데 이게 잠 줄여야 돼요. 여의도 머스크! 안녕하세요. 여의도 머스크 채널 아나운서 배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새롭게 오픈한 이 여의도 머스크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의도 머스크는 예능과 금융이 합쳐진 경제 버라이어티 쇼, 경제 하이브리드 쇼, 뭐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등장해서 이 알짜배기 정보와 또 다양한 재밌는 컨텐츠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아까부터 여기 이 쪽집게가 놓여 있더라고요, 피디님. 이거 뭔가요? 이게 털 뽑을 때 쓰는 쪽집게 아닙니까? 쪽집게 인터뷰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해주세요. 쪽집게 인터뷰라서 이 쪽집게를 놔두신 거군요. 네. 시키시니까 이 쪽집게처럼 열심히 콕콕 뽑아서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저희 채널 첫 콘텐츠죠. 이 주린이들을 위해 알짜배기 정보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고자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제가 이분께 이 쪽집게처럼 콕콕 집어서 물어보고 콕콕 집어서 답변받는 쪽집게 인터뷰 시간 준비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주린입니다. 이 주린이 입장에서 제가 모조리 다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모실 전문가죠. 최진욱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전문가님이 굉장히 핫하신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TV 출연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도 모르실 분 계실 수 네네. 있으니까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최진욱 전문가라고 합니다. 저를 이제 뭐 전문가로 불러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실 거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이너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매매도 좀 진행을 하면서 뭔가 조금 더 투자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는 좀 그런 정보 제공들도 방송사에서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저를 이제 뭐 경제 방송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저를 한 번쯤은 훑고 좀 지나갔을 법한 좀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제 매일경제 쪽에서도 지금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데일리라든지 뭐 서울경제 각종 좀 TV 매개체 채널에서 계속해서 지금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투자를 길잡이, 그러니까 투자를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많은 도움을 좀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방송사에 나오고 계신데 네네. 저희 이 여의도 머스크 채널에서도 활약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것도 당연하죠. 불러주신 만큼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들어보니까 전문가님이 원래는 경제 전공이 아니시고 좀 다른 네네. 쪽을 하셨다고 네네네. 들었어요. 어떤 전공이셨나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원래 운동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운동을 7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어떤 운동이셨어요? 그때 이제 좀 각종 운동을 많이 해서 학기도도 시작을 했었고, 뭐 그러다 이제 하다가 태권도도 좀 전향을 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들을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쭉 운동을 계속 했었어요. 운동하면서 대학교까지도 특기생으로 가고 나서도 대학원까지도 체육교육 쪽으로 좀 전공을 했는데, 이게 뭔가 좀 뭐라 해야죠? 길에 부닥친다고 해야 되나? 네, 뭔가 이제 교사 아니면 뭐 어떤 이제 특정 운동에 대한 국가대표? 네. 뭐 이 정도밖에 딱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도장을 또 하기는 싫은 거예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어떤 길이 있을까? 이렇게 가다가는 좀 안 되겠다. 좀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좀 이쪽 길에 좀 접어들게 된 겁니다. 네, 경제 쪽에 좀 길이 접어들게 되면서 이쪽이면은 충분히 내가 노후에도 준비를 할 수가 있겠고 네. 뭔가 직업 전문성 같은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계속 좀 해 나갈 수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이쪽 길로 좀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진로를 바꾸시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네네네. 같은데 어떤 노력 같은 거 있으셨을까요? 일단 제가 어릴 때 되게
좀 힘들었어요. 네. 네, 좀 경제적인 여건 부분들에서도 좀 많이 부닥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일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막 지금 쉽게 말하면은 뭐 노가다라고도 하잖아요. 네네. 네, 막노동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좀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열심히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하루하루는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연찮게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좀 유튜브 어떤 영상을 좀 보게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원래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잡히는 대로 영상들이 뜨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원래 투자, 주식 이런 쪽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요? 어릴 때. 왜요? 뭔가 좀 투자?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사람들은 뭐 주식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을 때도 저는 그쪽에 좀 많이 소외가 됐었고. 근데 반감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뭔가 투자하면은 이게 어떻게 100% 수익이 나와? 잃을 수도 있는 건데 나는 잃을 게 더 클 것 같아. 예, 이런 느낌들 때문에 있는 돈이나 지키자, 저축하자.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되게 좀 기피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기피를 했었다가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를 딱 켰는데 제가 원래 주식 쪽을 아예 안 보거든요. 네. 근데 딱 첫 영상부터가 주식 쪽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연찮게 그걸 이제 클릭을 해서 봤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2시간 반짜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차트적인 부분들을 알려주고 펀더멘탈 부분도 알려주는 약간 이런 영상이었는데 그냥 클릭을 해서 아무 느낌 없이 클릭해서 딱 봤는데 한 10분, 15분 본 것 같은데 2시간 반이 지나 있더라고요. 네, 완전 푹 그러니까 네, 빠졌네요. 그렇죠. 저도 모르게 약간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긴가민가 했어요. 빠져 있어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룻밤 자고 있었더니 그 전에 봤던 영상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약간 신내림을 받은. 뭔가 신내림까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나서 이쪽 길인가 네.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대를 좀 가게 됐었고, 근데 군대에서도 제가 이제 이쪽 길인가 싶다가도 군대 갔을 때는 경제 쪽을 준비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계속 내가 해왔던 길은 이거니까 이쪽을 최대한 한번 가보자 네. 해서 이제 군대까지도 진행을 했다가 병장 때 이제 제가 우연찮게 동기생활관에 경제학과 한 분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후임이었는데, 뭐 이제 이런저런 하다 경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경제 얘기 했는데 제가 이제 약간 원래 어릴 때 사회, 이런 걸 좀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뭐 이제 한국 지리, 그쵸. 이런 부분들. 좀 이런 부분들 좋아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좀 많이 듣다가 이제 좀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원을 들어가고 나서 공부를 이제 거기서 또 2차 딱 맞닥뜨린 거죠. 이걸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엄청 빠지게 돼서 그때 이제 우연찮게 유튜브 영상 봤던 거 그게 기억이 나서 이쪽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해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니까 지금 이 길까지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군대가 좀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군대가 터닝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매번 이렇게 잘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한번 넘어질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뭐 바닥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오히려 바닥을 찍은 게 정말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바닥을 안 찍고 정말 그냥 평탄하게 살았다면 네. 그냥 이쪽 길을 계속 갔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이쪽 길도 저도 이제 오면서 굉장히 고난들도 많았고 역경들도 많아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포기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힘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쵸. 네, 근데 제가 정말 많이 힘들어 보고 하니까 역경이 오거나 고난이 와도 버티고 해야겠다. 예, 약간 이런 느낌이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사람은 뭐 계속 평탄하게 살면 제일 좋죠. 제일 잘 살고 뭐 잘 먹고 잘 사고 하면 되게 좋은 건데 내가 한번 어떻게 꼬꾸라졌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뭔가 내가 나는 안 되나 보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뭔가 다시 좀 일어설 수 있는 계기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만드는 게 저는 좀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예, 그 정도로 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님처럼 저도 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네. 주식에는 100%는 없어요. 항상 양방이거든요. 50대 네. 50이라는 관념을 잡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주식이 너무 어려워. 나는 주식 투자 못해. 이런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주식 투자를 되게 싫어했고 네. 투자라는 것 자체를 안 좋아했어요. 그쵸?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도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되는 부분들인데 좀 이제 주린이 분들이나 주식 투자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다른 길로 빠진다는 거죠. 어떤 이게 약간 뭔가 좀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뭐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그냥 아예 배제를 시켜놓고 단지 그날 거래량이 터지고 네. 아니면 급등하는 종목들에 따라서 추격으로 들어가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이 좋게 수익을 보면 다행인데 반대로 한 10종목을 그렇게 매수를 했다. 그러면 저는 한두 종목 말고는 8종목 다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한두 종목 제외하고는.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면은
20%밖에 성공 확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최대한 제가 볼 때는 50% 이상까지도 성공 확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초반에 확실하게 닦아 놓으면은 네.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펀더멘털을 좀 네네. 배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식을 할 때 뭐 재무제표를 보거나 좀 어떤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게 내가 어떻게 투자 관점을 잡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정말로 그날 데이 트레이딩을 하죠. 하루를 넘기지 않는 트레이딩. 네. 아니면 내가 정말 초단타, 단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는 솔직히 기업의 펀더멘탈 이런 거 볼 수가 없어요. 볼 그쵸? 시간이 없죠. 단타라고 네, 하면 그렇죠. 그 바로. 순간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단타는 강한 종목. 그날 강한 종목에 따라 붙는 거죠. 그쵸. 대신 이제 중요한 건 손절가를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5%를 잡았다. 마이너스 5%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졌구나. 이걸 빠르게 인정하고 태세 전환을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보든지 좀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대로 스윙주라고 하죠. 네. 이제 한 일주일 이상 가져가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중장기 좀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가치 투자를 많이 해요. 네. 그럼 보통 코스닥 기업들보다는 코스피 기업들에 투자를 좀 많이 하죠. 대기업들, 대형주,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네, 그리고 저도 이 여의도 머스크 채널에 나오게 되면서 저도 좀 주식으로 재미를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네, 주식에 입문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시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경제 플로우라든지 뭐 네. 내가 요 주식을 뭐 매수 매도할 수 있는 방법 이건 뭐 가장 기초적이죠. 그쵸.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마인드요? 네, 그렇죠. 내가 네.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네, 근데 투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네, 근데 저는 일단 마인드만 잡히면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정말 시간이 약이거든요. 시간이 알려준데 천천히 흐를수록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내가 보완을 확실히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마인드 잡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말 마인드만 있으면 이거 다 투자 성공할 수 있나요? 또 그런 건 아니죠. 마인드 어떻게 주식 투자를 성공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마인드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감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데 그쵸, 그런 마음대로. 거를 솔직히 이제 운으로 한두 종목은 걸릴 수도 수익을 있다.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외적으로는 저는 전혀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망이 없다. 네. 네. 그러면 아까 경제 플로우를 좀 따라가는 것도 좋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신문을 봐야 되나요? 저는 신문 보는 거 되게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그날 하루하루마다 시황이 바뀌거든요. 그쵸. 오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이걸 우리가 알았나요? 모르죠. 전쟁 터질 걸 몰랐잖아요. 모르죠. 근데 오늘 전쟁이 터졌는데 내일 뭐 어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산을 진행을 한대 원유 감산을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마다 급변하는 시황에 내가 알고 있어야만이 아침에 내가 어떤 주식 시장을 봐도 왜 떨어지는지 왜 올라가는지 이 종목들이 왜 떨어지는지 이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신문 보는 거 혹은 내가 신문을 못 본다. 그럼 네이버 뉴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데서도 뉴스 플로우를 충분히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저도 좀 구독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신문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경제신문 보세요? 아니면 일반? 저는 경제신문 보죠. 아. 근데 경제신문 저는 가리지 않아요. 다 네, 그렇죠. 어디 방송사에서 하는 신문사는 저는 다 봐요. 왜냐면 이게 헤드라인들은 비슷할지 몰라도 네. 안에 부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 안에서 저는 큰 틀만 일단 봐도 저는 반 이상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큰 틀만 내가 다 보라는 거 아니에요. 다 보면은 못 봐요, 사람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저도 다는 못 읽고 네. 항상 헤드라인만 꼭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그럼 저도 이제 봐서 다음에 경제 플로우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제 주변에 보면은 미국 주식만 한다. 자기는 국내 주식 안 한다. 테슬라나 애플 이런 거만 한다는 친구가 있어요. 혹시 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이점이라고 하기에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다. 아, 그쵸. 위아래 30%까지 그날 딱 그게 어떻게 보면 30%가 최고 올라가는 거고 30%가 네. 최고 떨어지는 거죠. 근데 미국 주식은 그게 없습니다. 오. 뭐 그날 하루에 35%가 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50%가 갈 수 있는 거고 80%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코로나 때였어요. 네.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국내 주식이 너무 테마 장세로만 가니까 네. 이게 뭐 경제랑은 전혀 다르게 테마 장세로만 흘러가니까 이래서 미국 주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관점이 다른 게 국내 주식에서도 내가 투자를 못하면은 미증시 가도 저는 마찬가지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뭐 국내 주식을 못한다고 미증시 가서 성공한다? 그런 관점은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딜 하든 저는 똑같다고 봐요. 내가 어딜 하든 어떻게 보수적으로 관점으로 접근을 하냐 네. 이 차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미증시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 하는 것도. 다만 국내 증시도 저는 여전히 똑같은 좀 방향성을 둔다. 네, 좀 이 정도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증시랑 국내 주식 둘 다 동시에 하면 어떨까요? 동시에 하는 게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정말요? 네, 네, 동시에 하는 게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자는 시간을 좀 줄여야죠. 그러니까 못 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제 미증시는 내가 주요 아까 말씀해서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저는 이런 기업들을 오히려 하는 걸 추천해요. 뭐 진짜 단타로 종목 접근하는 거 이것도 물론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미증시까지 만약에 같이 한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는 가치 투자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아. 저는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자는 시간도 못해도 한 6시간 정도는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잠 줄여야 돼요. 잠을 모든 일이나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잠을 줄여야만이 오. 그만큼 성공도 할 수가 있고 빠르게 갈 수 있다. 네. 수면력이 좀 없으신 편인가 봐요. 아, 저 굉장히 많아요. 주말은 네. 거의 그냥 죽은 듯이 잡니다. 주말은. 아, 네. 주말에 몰아서 네, 주무시는. 그렇죠. 주말에 진짜 확 몰아서 자고 제가 평일에 보통 많이 자면 4시간. 오. 네, 4시간 아니면 좀 진짜 많이 잔다. 네. 5시간. 어. 적게 자면은 3시간. 좀 이렇게 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이 딱 금요일이 되면은 좀 풀리죠, 이제. 아, 내일 토요일이구나. 잘 수 있겠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식을 하려면 좀 잠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잠을 다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정말로 단타로만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전장 딱 열 때 1시간 정도만 매매하시고 그날 수익 딱 벌면은 딱 종료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 이런 분들은 솔직히 깔끔. 이게 네. 뭐 전혀 뭐 해당 사항이 안 되죠. 네. 근데 내가 조금 더 주식을 가치 투자도 하면서 뭐 단타도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잠을 줄이는 것을 추천을 오.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치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네네.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요즘에 모의 투자 대회 같은 것도 많잖아요. 네네. 뭐 영웅문도 있고 영웅전도 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희 현물 주식과 모의 투자의 차이점은 뭘까요? 모의 투자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특정 시드를 가지고 네. 투자를 했을 때 어떤 평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편하게 좀 더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뭔가 조금 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근데 이제 실전 투자 대회나 정말로 현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아.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쵸. 마이너스가 나면 팔기가 싫은 거예요. 뭔가 올라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5%일 때 내가 아 이거 올라갈 거야 안 팔았어. 마이너스 10% 갔어요. 아 이거 올라갈 거야 안 팔았어. 마이너스 한 30% 가요. 아 그때 팔 걸. 그쵸. 아, 그때 네. 팔걸. 이게 항상 똑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내가 손절을 했는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건 빠르게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아 내가 내게 졌구나. 아니었다. 그렇죠. 아. 내게 아니구나. 이걸 빠르게 인정하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모의 투자는 자기 돈이 아니니까 오히려 좀 잘 할 수도 있겠네요, 투자를? 그렇죠. 마인드가 다르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인드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마인드는 어디 안 가거든요. 네. 그런 내가 뭔가, 마찬가지다. 네, 네.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면은, 그거는 모의 투자를 해도 똑같아요. 똑같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초보 분들한테는 네. 모의 투자를 한번 진행을 해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좀 실전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 같은 주린이들은 좀 모의 투자로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모의 투자를 하셔도 되시고 네. 100만 원 가지고 해보셔도 돼요. 저는. 아. 네, 저는 그걸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럼 뭐 100만 1000만 원, 원인 이유가 네. 네. 1000만 원, 뭐 1억 이게 아니라 네. 내가 일단은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 포트를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 네. 왜냐면 이제 진짜로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은 그 계좌 안에 종목이 막 10개, 20개? 그쵸. 분할. 저는 그렇게 못 봐요. 20개를 어떻게 봐요, 하루에? 그쵸. 네. 그러면 저는 딱 6종목, 7종목 이상 넘기질 않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6개, 7개 종목 포트에 딱 넣어놓고 그것만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뭔가 6개, 7개 종목 정해놨다가 수익을 보면은 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 매도하고 또 빠르게 다른 종목들 사이클 넣고 네. 그러니까 6, 7개는 항상 유지를 시키는 거죠. 근데 막 10종목, 20종목 바구니채로 담고 있다? 네.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나요? 투기예요, 투기. 네. 네, 투기라고 하셨습니다. 20개 넘게 담으신 분들은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투자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가치 투자도 있고 또 뭐 기영이 매수법이다 해서 이렇게 됐다가 왼쪽 손 올리면은 그때 사야 된다 아. 하는 그런 매수법, 운을 따르는 것도 있어요.
올바른 투자 자세, 방법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영이 매수법 제가 이제 네. 그거 갑자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네, 네. 뭐 이렇게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쵸. 뭐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짤. 근데 그런 짤도 있고 피카츄 매수법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피카츄 뭔가요? 피카츄는 이제 기가 두 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쌍봉. 아, 네. 쌍봉일 때. 네, 쌍봉일 때.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데 저는 그게 아닌가요?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운이죠. 그렇죠. 근데 은근히 또 맞아요, 그게.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를 한번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기영이 매수법? 기영이 매수법? 전 솔직히 저는 요 근래 알았어요. 기영이 매수법. 아, 정말요? 네. 좀 나온 지 됐는데. 네, 그러니까 나온 지 좀 된 건데 이게 손 올리고 있을 때 거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약간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라고 그거는. 보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 요즘 인터넷에 보면 투자 정보가 넘쳐납니다. 이 경제 방송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이렇게 정보가 다양한데 제가 또 팔랑귀거든요. 네, 네네. 저 같은 팔랑귀는 이 전문가가 이 종목 좋다 하면 그런가 하고 또 저 전문가가 이거 아직 위험하다라고 하시면은 또 망설이게 됩니다. 이럴 때 자기의 줏대를 지키는 방법 있을까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 사람은 살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경제 방송사에서 어떤 종목이 좋다, 뭐 어디서 이런 종목이 좋다, 저는 솔직히 그거 비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경제 방송은 말 그대로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이 뭐 하는 기업이고, 이 종목이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견을 제시를 해주는 거지, 너 이거 사. 이게 아닙니다. 그쵸. 이게 되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방송사에서 추천하니까 저 무조건 갈 거야. 그쵸. 그러면 저희는 신이죠. 저희 경제방송 안 나오죠. 신인 줄 네, 알았습니다. 신이죠. 저희 뭐 저기 맨날 세계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고 있죠. 왜냐면 주식을 뭘 매수해도 다 맞출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고 네. 어떻게 보면 저희도 투자자예요. 전문가이기 전에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 항상 리스크를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리스크를 항상 열어두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굳이 막 경제방송 이거 사라 뭐 사라 친구 매매라고 많이 하잖아요. 친구가 너 이거 사. 예. 그러면 그렇게 솔직히 수익 본 게 몇 개 있어요? 없죠, 잘. 저는 같이, 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친구가 이거 사 하면은 오히려 안 사고 그 그래요? 친구가 이걸 사라고 권유한 거면 저는 그 친구 나쁜 친구라 생각합니다. 왜요? 아니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같이 손실 보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거 진짜 근데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샀는데 물렸어요. 네. 누구 탓할 거예요? 그쵸. 자기가 샀으니까 네. 뭐. 그런데 투자는 또 본인 몫이에요. 맞아요. 근데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친구 탓하잖아. 너 이거 사라고 했잖아. 그쵸. 네. 괜히 그렇기 돌리고. 때문에 항상 본인만의 기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인만의 기준을 가져라. 네. 이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투자자라면 재무제표를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봐야 되나요? 저는 재무제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못 보겠어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진짜 100% 가치 투자하시는 그쵸. 분이거든요. 네. 코카콜라 주식을 10년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했어요. 뭐 그리고 뭐 진짜 항공사, 보잉. 이런 종목.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1년은 그냥 가지고 가고요. 네. 5년, 10년은 무조건 가지고 가요. 완전 장기. 네, 그렇죠. 근데 워렌 버핏이 정말 성공했던 부분들이 저는 투자에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창 우리 코로나 땅 터졌을 때나 일전에 IMF 터졌을 때 워렌 버핏이 그때 개미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쵸. 네. 다 투자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워렌 버핏은 반대로 한국 국내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용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쵸.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삼성전자가 코로나 때 땅 터지고 4만 전자였나요? 5만 네. 전자였나요? 쭉 빠졌거든요. 빠졌다가 그대로 V자로 9만 전자 갔거든요. 그쵸. 네. 근데 진짜 그 딱 바닥에서 제 아는 투자자 지인분은 딱 매수를 했어요. 완전 사나이의 네. 심장. 그리고 딱 8만 5천 원, 6천 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이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매매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보다는 뭔가 내가 결단력이 용기 있게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수도 진행을 한번 해보고 뭐 손실 보면은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 너무 100% 나는 수익만 봐야 돼. 이것만 들어가 있으면은 절대 안 된다. 네. 네, 워렌 버핏처럼 이 강한 심장을 가지고 좀 용기를 가져야 또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장타랑 단타라고 하죠. 장기 네네. 투자랑 단기 투자. 장단점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예요. 장타. 네. 예, 올해- 길게. 예, 단타 짧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개념인 거죠. 내가 정말로 이 종목을 하루 이상 안 가져갈 건지 아니면 나는 정말로 그냥 가치 투자를 할 건지 딱 이 기준에 맞게끔 내가 어느 투자 스타일에 조금 더 적합한지 이거를 내가 한번 100만 원을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든지 네. 50만 원을 가지고 해보든지 뭔가 해봐야 돼요. 아, 내가 뭔가 그래도 나는 좀 오래 못 갖고 가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당연히 단타가 어울리고요. 반대로 나는 좀 뭔가 안정적으로 이 주식,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에 있어서 나는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 이러면은 당연히 가치 투자를 해야 되고 뭔가 저는 장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단타는 100%, 뭐 스윙은 100% 이게 아니라 저는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 스윙은 80%, 단타 20%, 아니면 뭐 단타를 80%, 가치 투자 20%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포트를 나눠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문가님은 장타, 단타 어떤 거 선호하세요? 저는 솔직히 시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시장이 정말로 많이 빠지거나 그럴 때는 단타를 좀 많이 하고요. 반대로 이제 시장이 지금같이 악재를 뭔가 시장이 지금 전부 다 반영을 하고 이제는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도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성장주 쪽. 예, 성장주 쪽은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한다고 하면은 가치를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또 가치주들 하고 반대로 시장이 정말 너무 많이 빠질 때는 가는 애들은 있어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특정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단타는 진행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굉장히 단순한 질문일 수 있는데 파란불이 뜨면 일단 마음이 굉장히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럴 때 제 돈 어디로 갔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제 주변에 진짜 아는 지인분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본인 계좌에는 파란불이 안 뜨면 마음이 불안하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만큼 맨날 손실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 계좌에 빨간불만 떠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내 계좌에는 파란불이 있어야 돼. 네. 그래야만이 뭔가 마음이 심적으로 이게 되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수익을 보려면 빨간불이 돼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그만큼 투기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고 뭔가 맨날 내가 매수할 때마다 파란불만 보니까 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보통 파란불 보고 내가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해서 손실을 봤어요. 손실을 보면 반대로 내가 손실로 인해서 수익을 보는 투자자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 돈이 다른 이게 내 주머니에 나오는 돈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부수적으로 증권사의 수수료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지면 다른 사람한테 내 돈이 넘어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로섬 게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 이 주식을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또 재테크 수단이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또 뭐 비트코인이 될 수도 네네. 있고, 네, 다양한데 주식이 좀 좋은 수단이라 생각하세요? 주식은 저는 하나의 필수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필수? 네. 네. 이게 뭔가 이제는 이런 이슈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 맞아요. 그리고 요새 부모님들이 그 자기 자녀들한테 주식 투자를 그 물려주려고 나중에 해가지고 벌써부터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이게 이제 말은 안 할 뿐이지 되게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나중에 뭐 재산이든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되게 많듯이 지금은 솔직히 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주식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다는 거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주식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뭐 금 거래라든지 은 거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자 수단이죠. 뭐 비트코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이런 것도 하나의 투자 시장입니다. 근데 저는 뭐가 됐든 투자는 무조건 하나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쯤은. 네. 그럼 주식은 좀 비트코인에 비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사이드카라든지 그렇죠. 서킷 브레이커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훨씬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좀 안정적인 장치로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사이드카나 뭐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하면 뭐 이제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5% 빠졌을 때 10분간 매매가 거래가 정지된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가파르게 빠지는 부분들을 잠깐씩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예전에 리먼 사태처럼 네. 이런 터진 건 IMF처럼 그럴 경우에는 장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날 장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의 좀 해지 수단이라기보다는 좀 브레이크 수단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결국 빠질 건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10분간 매매가 거래가 정지가 될 뿐이지 잠깐 그 순간 안정화만 될 뿐이지 풀리면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약간 그런 장치? 근데 다만 이게 정지가 되고 나서 다시 재개가 될 때 올라간다? 좀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문가님의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개인적으로 최고 수익, 또
또 최고 손실 어떤가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최고 수익, 이게 이제 뭐 퍼센트로 얘기를 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그럴 것 같고, 네. 이제 저도 이제 손실 볼 때는 있죠. 오. 예, 물론 저도 손실 보고 손절할 때 있습니다. 많아요, 저도. 네. 물론 이제 결국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해서 내가 졌으면 빠르게 인정하는 거. 네, 저 인정이 안 돼요, 그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돈을 그쵸? 물려 있고 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투자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한 달 월 평균 수익률이 한 10%는 찍히거든요. 계좌 수익률이. 오, 네. 이제 정말 안 찍히면 3%, 좀 많이 찍히면 10%. 그리고 이제 이게 하루하루마다 손실 보는 건 있는데 그쵸. 전체 통합으로 봤을 보면은 때 빨간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어떤 금액을 내가 이제 뭐 1,000만 원을 넣건 1억을 넣건 해서 얼마를 불렸다. 이건 솔직히 뭐 하나의 그냥 과시인 것 같고, 네, 그냥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네. 그냥 계좌 수익률이 한 3%까지는 안정적으로 오른다. 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말을 아끼시네요. 네. 좋습니다. 잘못하면 좀 큰일 날 수도 있어가지고. 그쵸, 큰일 날 수도. 네.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수익이 나면 원금에다가 수익을 붙여서 눈덩이처럼 불리는 방식이 있고, 그냥 그 원금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맞다고 보세요? 저는 무조건 후자예요. 아. 네, 내가 뭔가 원금을 1,000만 원을 넣었다. 네. 그러면은 1,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내가 뭐 그날 뭐 1,200을 땄어요. 네. 1,200의 수익을 봤어요. 그럼 200을 빼는 거죠. 네, 200을 빼고 1,000은 그대로 냅두고. 뭔가 원금은 지키면서 수익을 보는 것은 뭐 하루하루마다 빼는 게 아니라 네. 달별로 하시던지 아니면 주별로 하시던지 해서 그 주에 정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계속 불려 나가다 보면은 사람의 욕심이 커져요. 돈이 맞아요. 많아지고 뭔가 이러니까 조금 더 뭔가 투기적으로 하게 되고 뭔가 많은 돈을 한 번에 그냥 몰빵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수익 본 거는 빼고 남은 원금을 가지고 계속 하시는 거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욕심을 안 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투자의 욕심은 절대 금물이에요. 욕심 부리면 그만큼 떨어지는 속도도 빠르다. 아. 네. 지금까지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주린이들을 위한 알찬 정보 알아봤는데요. 뭔가 이야기만 나눠봤는데 벌써 똑똑해진 것 같고 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최진욱 전문가님 어떠셨나요, 오늘? 재밌었어요. 제가 그래도 최대한 좀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렸는데 아마 좀 지루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닙니다. 근데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상대적으로 저는 뭐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첫 번째는 마인드예요. 마인드를 마인드. 먼저 갖추고 나서 시장에 임하는 게 저는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정말 주식 투자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들 때 남들 하니까 나도 그냥 하자 해가지고 뭐 이거 지금 올라가니까 이거 그냥 매수하자 이게 아니라 뭔가 내가 투철한 나만의 보수적인 마인드 그리고 나는 이걸 딱 지키겠다. 뭔가 이런 게 딱 잡혀 있다면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처음에 손실을 봐도 결국 나중에 가면은 남들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재벌분들 이제 상대로 저도 이제 미팅 같은 거 많이 진행해서 보면은 네. 보통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마인드. 이 마인드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절대 큰 돈을 못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첫째로 꼭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마인드 좀 장착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쏙쏙 모아서 이 쪽집게처럼 콕콕 집어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같이 한번 쪽집게 콕콕 집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떠세요? 저 솔직히 이거 보고 네. 좀 의아했어요. 이걸 그래요? 왜 갖다 놨을까? 근데 이제 저도 아까 약간. 네, 말 들어보니까 뭐 쪽집게 인터뷰 그것 때문에 네. 갖다 놨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의도를 모르겠어요. 네. 한번 콕콕 집어주시죠. 콕콕. 네, 그러면 앞으로 많은 응원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여의도 머스크 한번 같이 할까요? 네. 여의도 머스크. 머스크. 여의도 머스크